안녕하세요. 사연의 바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함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습지 교사 등을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7살 박현지라고 합니다. 같은 학습지 일을 하는 동료 교사의 추천으로 여기 유튜브 채널을 듣게 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전 특히나 운전하고 다니면서 자주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도 아주 특이하고 희한한 사람을 겪었던 일이 생각나서 제 사연을 보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써서 유튜브 매니저분에게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제 사연은 평범치만은 않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은 부모님 두 분의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 평범한 집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야채 첨가물 도매업 장사를 오래 하셨는데요. 16년 전에 장사를 접으시고 지금까지 택시 운전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일평생 집안에서 살림만 하며 우리 남매를 키워주셨고요. 우리 집이 부유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우리 남매 대학도 다 보내주시고 부모님 두 분 노후까지 준비되어 있으시니 이 정도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의협심이 강해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기를 잘했어요. 친정집에 학교 다닐 때 받은 선행상도 제법 많답니다. 저는 교사를 꿈꾸면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학 전공도 사범대로 가서 졸업했죠. 하지만 졸업 후 도전한 중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끝내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교사 자격은 되니 처녀 때 사립중학교 기간제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가르치는 과목이 사회 역사이다 보니 주요 교과목이 아니라 이후 학원 강사를 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 성격 탓인지 어찌어찌 지금까지 학습지 교사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교사의 일을 하고 살고 있네요. 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정 환경의 아이들과 엄마들을 만나고 그들의 힘든 고충을 상담하는 일도 자주 했어요. 제가 워낙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는 편이다 보니 마치 전문 상담사처럼 그분들은 저를 의지하고 사정을 털어놓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게 되었지요. 저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 천직인 모양입니다. 그런 저도 한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대학을 다니면서 같은 과 친구의 선배 친구로 지금의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학 때에는 여럿이 같이 자주 어울려 노는 오빠 정도의 사이였다가 제가 졸업하고 나서 우리는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제가 중등 임용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저를 많이 도와준 남편에게 저도 어느샌가 의지하고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남편은 일반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다정하고 세심하게 주변을 잘 챙기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저와 사귀면서 우리 집에도 몇 번이나 놀러와서 넉살 좋게 밥도 얻어먹고 부모님과 술 한잔도 기울이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 부모님과 오빠까지 남자친구를 이미 심서방이라고 부르며 우리 집 식구처럼 대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집 식구처럼 드나들며 1년을 넘게 사귀다 보면 한 번씩 자기 집이나 식구들 이야기를 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남편은 자기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저에게 하지 않았어요. 연애를 하던 어느 날 저랑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 나오는 길에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 다정다감한 남자가 핸드폰에 뜨는 수신자가 자기 아버지인 걸 확인하고 나서 바로 인상을 찌푸리고 아주 말투가 쌀쌀맞고 짜증이 나는 투로 돌변해 전화를 받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얘기로는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일은 들어줄 때까지 하루에도 12번씩 전화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날은 회사 교육 잡혀있어서 대구까지 모셔다 드리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언제 온다고? 결혼식은 토요일 1시다. 고집 쓰신다고 될 일 아니니까 그만하세요. 대구까지 가는데 3시간은 넘을 테니까 아침 9시에 출발하는 걸로 알겠다. 글쎄, 저 못 간다니까요. 이렇게 같은 이야기로 두 사람은 날카롭게 실랑이를 벌였어요. 결국 자기 아버지에게 졌는지 남편은 세상이 꺼져라 싶은 한숨을 쉬며 힘들어했습니다. 웬수지 웬수. 아마 토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전화를 하루에 10통도 넘게 하시겠지, 이분은. 가끔 시부가 이런 식으로 전화하셔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고 남편은 결국 짜증이 폭발하게 되는 일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몰라도 남편이 아버지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어요.
그날 둘이 소주를 한잔 하면서 처음으로 자세하게 남편은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어려서는 사업을 하셨고 그거 말아먹고 난 다음부터는 택시기사를 하면서 사셨어. 넉넉하지는 않지만 엄마도 일을 하셔서 맞벌이로 나랑 동생을 키울 정도로 책임은 다 하셨지. 그치만 우리 아버지는 같이 지내기 힘든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야. 자기 몸이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다치는 일은 절대로 안 하고 무엇이든 자기 성위에 남들이 맞추지 못하면 심하게 화도 내고 짜증도 내지. 심할 때는 구타도 많이 했어, 그 사람. 우리 집 사람들은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오면 덜덜 떨었어. 아무 일도 아닌데 술병 깨고 집안 살림살이 던지면서 특히 젊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많이 맞고 사셨지. 내가 군대에 다녀서도 우리 엄마한테 술 먹고 또 그 짓거리를 하길래 내가 두 팔을 잡고 힘을 써가면서 처음으로 말렸어.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셨습니까? 이 새끼가 감히 나를 막아서? 어디 그래? 너부터 내 손에 죽어봐라. 애미라는 년이 자식 새끼 교육도 이따위로 시키니까 지 애비한테 이렇게 힘을 쓰지? 이렇게 아버지는 화가 나서 버둥거리면서 나를 죽일 듯이 때리려고 했지만 이미 젊은 나를 힘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어. 몇 분 동안 그러더니 포기하고 나가버리더라. 그 뒤로는 나한테 감히 못 덤비셔. 아버지는 그렇게 나가고 나서 아직 어리고 대들지 못하는 내 동생을 잡아다가 분풀이로 엄청 때리시더래. 원래 아주 비열한 사람이야, 아버지는. 강하고 힘이 센 자,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찍소리 못하고 세상 선량한 척하지. 그런데 자기에게 어쩌지 못하는 약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어린 나와 동생, 엄마 이런 가족들을 자기 기분 안 좋은 날이면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피해서 엄마랑 이모 집에 며칠씩 숨어 있었던 적도 있어. 집에 경찰도 몇 번 왔었고. 그런 기억들 때문에 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지금까지 좋지 않아. 그리고 취직하는 대로 우리 집에서 나와서 혼자 살았어. 우리 엄마도 그런 아빠와 이혼하고 싶으셨겠지. 그런데 그 사람이 엄마한테 늘 협박하는 게 자기 버리고 이혼하면 네 아들들 죽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니 엄마는 참고 사실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나이 들어서는 젊을 때만큼 폭력을 드러내놓고 심하게 하지는 않아서 그나마 같이 사시는 거지. 그래서 나는 핏줄이기 때문에 연민은 느끼지만 절대 아버지를 부양하거나 함께 살 생각은 추호도 없어. 현재 너와 앞으로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서 내 치부와 같은 부끄러운 가족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은 거야. 이런 나를 이해하고 결혼까지 생각해줄 수 있겠니? 그날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청혼 같지 않은 청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분이 묘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청혼을 받은 것은 분명 기뻐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생각지 못한 가정사를 가진 남자다 보니 왠지 마음이 복잡했죠. 저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 사실 오늘 남자친구한테 청혼 받았었다. 그래? 동현이가 너한테 드디어 청혼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청혼했는데? 그게 좀 복잡해요. 동현 씨는 결혼해서 우리끼리만 잘 살겠다는 의지가 강해.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거든. 아니, 동현이가 그럴 친구가 아닌데 왜? 그 아버지라는 분이 폭력적이고 고집도 세고 어쨌든 어릴 때부터 너무 가족들이 힘들게 하셨대. 지금이야 나이도 들고 자기 맘 같지 않으니 눈치 보시기는 하는데 그런 시아버지가 있다고 하니까 좀 두려운 게 사실이야. 동현 씨를 봐서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말이에요. 엄마는 미간을 찌푸리시더니 저에게 대뜸 내가 동현이도 몇 번 집에 찾아와서 보고 사람은 참 괜찮아서 내 사윗감으로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인간이면 아무래도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야겠구나. 그럴 것까지야. 어차피 우리는 분가해서 살 텐데요. 아이고 이거사.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너희 남자친구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있어. 폭력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은 지 아버지를 욕하면서도 꼭 따라한다고. 지난번 그 드라마에도 나오지 않든 여자들한테 폭력 쓰는 남편들을 잘 살펴보면 어렸을 때 꼭 그런 아비 밑에서 컸다니까. 아무래도 엄마는 동현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다. 어서 정리하는 게 좋겠구나. 알겠니? 여태까지 남자친구를 알아왔던 시간, 사귀었던 시간 통틀어서 남자친구의 폭력 성향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같은 과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주 사람 좋다며 주변 평판도 좋고요. 오히려 다정하고 잘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주변에 늘 사람들도 많아요.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도 잘 만들면서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모두 남자친구를 좋아하죠. 회사 내에서 상사들도 예쁘게 보고 어딜 가든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타입입니다. 심지어 운전할 때 욕하거나 욱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 아래에 자랐다는 과거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당장 남자친구와 헤어지다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반면 혹시 아직 나와 크게 싸울 일이 없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혼해서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을 텐데 혹시 나중에 남편도 그 감춰진 폭력 성향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지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양가 상견례를 잡은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왠지 미적거리니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챈 것만 같았어요. 현지야, 부모님께 우리 결혼 말씀드렸어? 우리 부모님은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토요일은 다 시간이 괜찮으시다고 하는데 어느 날로 상견례 날짜 잡을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지 당분간 어렵다고 하시네. 그래? 그럼 일단 내가 집에 가서 정식으로 인사를 먼저 드리면 어때? 글쎄, 혹시 너 내가 지난번 우리 아버지 얘기한 것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 남자친구가 먼저 전곡을 찔렀습니다. 차마 저는 그에다 대고 어떤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둘러대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별다른 말 없이 통화는 끝나고 며칠 동안이나 남자친구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친구와 연락을 하지 않는 동안 저는 오히려 제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 때문에 생긴 염려보다 그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것을요. 저는 남자친구와 연락을 끊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이제 내가 싫어진 거야. 겨우 자신의 부끄러운 집안 이야기를 용기 내서 꺼냈는데 내가 변심한 줄 알고 나에 대한 마음을 접었구나. 이를 어쩌면 좋지? 전 너무 다급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마음속에서 이미 저를 지워버렸으면 다시 저를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해요? 전 이미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다 감수하고 결혼하고 싶을 만큼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엄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내가 졌어. 엄마는 눈을 감으시며 제 앞에서 손사래를 치셨어요. 심서방 말이다. 너희 남자친구. 일주일 동안 퇴근하고 나서 니네 아빠 택시 회사 앞에 매일 가서 기다려서 만났대. 만나서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딸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다. 부끄럽지 않은 남편 아빠가 될 수 있다. 각서라도 쓰겠다면서 너희 아빠 설득했단다. 처음에는 너희 아빠도 결혼은 안 된다고 타일렀는데 심서방의 고집을 어떻게 꺾겠니? 그 정도의 의지 가진 남자면 내 딸 눈에 눈물 날 일은 없겠다 싶으셨다는구나. 그래, 결혼해라 너희들. 전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대로 달려나가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대로 달려가 그를 껴안아 버렸습니다. 동현씨 정말 미안해. 한순간이라도 자기를 오해했던 거 용서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난 자기 없이는 못 살 것만 같아. 일주일만 못 봐도 이렇게 그립고 그리운데 어떻게 헤어져? 우리 당장 결혼해요. 남자친구는 저를 품에 안으며 저의 마음을 확인했기에 또 장인 장모님 결혼 허락을 받아낸 기쁨에 울고 말았습니다. 참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석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의 공언대로 우리는 따로 신혼집을 얻어서 둘이서만 살게 되었습니다. 약속한 상견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부를 만나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니 무척 긴장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시부를 뵙고 나니 생각보다 평범한 분이시더군요. 키도 작으시고 몸집도 왜소하셨어요. 그리고 시부는 자신도 예전에 택시기사를 하셨다면서 우리 아버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셔서 한참 동안 두 분이 택시기사의 애환 이야기를 하시며 의외로 분위기는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시모도 60대의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이셨어요. 남동생은 남편보다 2살 아래인데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남자였어요. 그리고 시모도 남동생도 대화를 나눠보니 모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괜찮은 분들이셨습니다. 저와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상견례 이후로 안심할 수 있었어요. 폭력 가정에서 잘 커서 인격 형성이 올바르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하고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도 저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다니며 남편과 함께 돈을 모아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비싸니 아이 낳기 전에 대출을 껴서라도 마련하고 싶었어요. 다행히 당시 서울 상도동에 20평대 아파트를 청약받아 입주 이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를 낳고 키우며 잘 살 수 있었어요. 비록 아파트 대출금은 2억이나 되었지만 맞벌이로 절약하면서 살다 보면 아이들 학교 가기 전에는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개미처럼 알뜰살뜰 지냈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살아보니 우리 남편은 제가 결혼 전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제가 아는 사람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정하고 자상하면서 저와 아이들을 살뜰히 챙기는 좋은 가장이자 아빠였어요. 남편에게서 폭력적인 모습은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 부부가 시댁에 가는 일은 1년에 몇 번 안 되었어요. 구정과 추석, 그리고 제사 한 번, 어버이날, 아버님, 어머님 생신, 이런 날은 시댁을 찾아뵈었고 그 외에 자주 가는 일은 없이 지냈죠. 사실 결혼 초반 시모와 약간의 기싸움은 있었어요. 시모는 저에게 일주일에 2번은 전화를 했으면 하셨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시켜주기를 원하셨죠. 용돈도 아버님, 어머님께 각각 50만 원씩 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러한 시모의 요구에 남편은 해결사처럼 나서서 중간에서 잘 중재해 주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니까 바라시는 게 있겠지만 우리가 해드릴 건 해드리고 못할 건 못하겠다고 분명히 해두는 게 좋아. 저에게 이렇게 말한 남편은 자신의 어머님과 이야기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내용은 일주일에 한 번 전화는 아들이 직접 하기로 했고 명절과 뭔가 뜻깊은 날에만 모시고 외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용돈은 두 분 합쳐서 50만 원만 드리기로 했고요. 아들 말에는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하기로 정하셨지만 며느리인 저한테는 그 이후에 몇 번 다른 요구도 하셨죠.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녹록한 여자만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맞벌이 하는 여잔데 그렇게 자주 뵙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어머님께서 저희 생활비 보태주실 건가요? 우리 아기들도 시댁에서 어머님께서 봐주실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드리고요.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니 그 뒤로는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이신데 제가 따로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해가며 잘해드리기는 했죠. 가장 걱정했던 시부는 사실 저와 교류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시부에 대해 경계를 했기에 시부와 둘이서 지내는 일도 없었고요. 뭐 말씀을 거시거나 해도 전 칼같이 자르고 피했어요. 시부는 눈치가 좋으신 분 같았습니다. 제가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으니 그분도 저를 대면대면하게 가까이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용돈이나 비싼 양주 등의 요구는 가끔 하셨지만 저보다는 남편에게 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뭐 그럭저럭 그렇게 저는 시댁과 적당히 풀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온 지 몇 년 뒤에 서방님도 결혼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3년간 서방님과 같은 직장에서 격리로 근무하던 아가씨와 연애를 했고 소속감과 유대감 때문인지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비교적 빠르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남편과 서방님은 힘든 어린 시절을 같이 겪어온 동료애 같은 것이 있어서인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끈끈하고 서로를 위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서방님이 연애한 아가씨를 따로 만난 적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 궁금한 나머지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결혼할 아가씨가 어때 보이냐고 물어봤죠. 그냥 착하고 평범한 아가씨야. 나이도 28살인가 어리고 참 착하고 참해 보이더라고. 시댁에 시누이가 없어서 분란이 적었는데 동서가 잘못 들어오면 또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들어올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서방님은 저보다 1살 어렸는데 결혼한 뒤 저와 누나처럼 잘 따르며 서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시댁보다 먼저 우리 집에 동서를 인사시키러 왔습니다. 그렇게 처음 동서를 만났어요. 요새 젊은 아가씨답지 않게 사람이 차분하고 딱 보기에도 참 순하고 착해 보인다 싶었죠. 게다가 나이가 28살이면 요즘 같아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다 보면 대개의 경우가 사회 초년생의 나이죠. 하지만 동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직한 탓에 이미 서방님네 회사도 6년이나 다녔대요. 동서는 사회 경험이 많았고 할머니가 21살 때 돌아가신 뒤로는 혼자서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살아왔으니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알고 보니 동서는 고아와 다름없이 자랐더군요.
동서의 부모님은 동서가 아기 때 이미 이혼해서 아버지가 자기 부모에게 동서를 맡기고 나가서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곤 했대요. 그마저도 동서가 고등학생일 무렵에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 끊겨버렸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린 시절 동안 시골에서 혼자 계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네요. 할머니가 친절하고 따스하게 품어준 분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동서에게는 부모이자 유일한 보호자로 고마운 분이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도 워낙 사는 게 팍팍하고 당신도 허리와 무릎 관절염이 심하셔서 늘 아프셨기에 동서에게 잔소리도 심하고 말도 툭툭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심정적으로 어디 의지할 어른도 없이 자란 동서는 철이 일찍 든 모습이었습니다. 동서가 이와 같이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그렇게 짠하고 예뻐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 형님, 제가 혼자 자라서 늘 언니가 갖고 싶었는데 혹시 형님하고 언니처럼 의지하면서 지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동서는 수줍어하면서 저에게 친밀감을 표현했어요. 당연하지. 나도 이로 오빠 한 명뿐이라 여동생은 너무 갖고 싶었어. 우리 자매처럼 사이좋게 지내보자. 동서한테 내가 친언니처럼 잘해줄게. 빈말이 아니라 저는 그날부터 동서를 제 친동생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동서에게 크나큰 일이 닥쳤을 때 제가 발벗고 나서서 모두 해결해 주었고 말이에요. 그 큰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찬찬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동서는 말이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온 날도 그 착한 심성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시댁의 시부모님과 가족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마치고 시모와 제가 식탁을 치우는데 동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싱크대 앞에 서서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거예요. 예비 동서는 손님으로 여기 처음 하는데 무슨 설거지예요. 저기 거실에 가서 과일이나 먹고 있어요. 형님, 아니에요. 식사를 잘 얻어먹었으니 제가 설거지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렇게 제가 몇 번이나 설거지하지 말고 손님 대접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동서는 한사코 마음이 편하다며 설거지를 마쳤어요. 전 속으로 이게 아닌데 했지만 그런 동서를 시모는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착한 동서는 서방님과 결혼한 뒤로 분가해서 사는 동안에도 시댁에 저보다 자주 왔다 갔고 시댁에 허드렛 일이나 집안일을 종종 맡아서 하곤 했어요. 힘들고 어렵게 자라온 사람이니 시부모님이 좀 따뜻하게 보듬어주면 좀 좋겠어요. 하지만 그럴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죠. 결혼해서 시댁 식구로 산 지 3년쯤 되었으니 우리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말입니다. 시부는 전형적으로 약자에게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소시오패스 같아 보였어요.